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지금 창문 앞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는데 해가 지고 있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세 가지의 큰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을 시기인데, 저는 무언가 스케줄이 없어도 애초에 정신이 바쁜 사람이에요. ADHD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늘 바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일들이 한 번에 몰아쳤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삶이. 한번 내가 지금 이 바쁜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수단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쉬는 방법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로는 또 다른 부가적인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혼자서 사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외국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열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세 번째는 영어를 잘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그냥 뭐랄까 버킷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해왔던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열망 같은 것이었거든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요즘은 한국에서도 영어 잘 할 수 있잖아요. 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한국에서 직접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환경 자체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서 그 분위기에 녹아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저에게는 워홀이었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와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고, 후회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후회보다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경우 내가 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뭘 얻고 싶지, 뭘 하고 싶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워홀은 살짝 비추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 나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 나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도망갈래. 약간 도피성으로 워홀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냥 외국 나가서 좀 쉬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워홀을 선택하시는 분들 1번 부류고요. 2번 부류, 나는 지금 한국에서 자신감도 없고 사회성도 살짝 결여된 것 같고 조금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해, 나는 새로운 환경에 나가서 180도 변해올 거야. 두 번째 분들, 이 두 가지의 목표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워홀을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유형, 도피성으로 워홀을 선택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특히나 워킹홀리데이는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모국어가 아닌 이 언어를 가지고 일을 구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한국 생활이 싫어서 도망쳐서 온 결과로는 정말 부합하지 않아요. 차라리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가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걸 더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라는 것 자체가 워킹이잖아요. 홀리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고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정말 전혀 하나도 낭만 있지 않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 서바이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워홀을 쉽게 보고 단순히 낭만을 찾으러 간다, 요즘 그런 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치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유형 분들께 워홀을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두 번째 유형, 나는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외국에 왔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외국에 왔는데 정말 외국인들 하나도 없는 깡시골에 떨어져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거든요. 환경이 변화를 해준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준다는 말과 같아요. 만약 내가 정말 180도 달라지고 싶어, 예를 들어 난 소심하고 겁도 많고 사회성도 없는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다짐을 하셨다면, 외국에 나가서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사람들 틈에 낄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세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심했는데 밖에 딱 나와서 사회성이 넘치는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환경이 나를 바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워홀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워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여기 외국에 와서 사람 사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저 혼자잖아요. 나 혼자다 보니까 내가 구축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시스템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라가 개방적이면 뭐해? 내 주변 사람들이 개방적이어야지 나까지 개방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180도 달라지길 원하는 분들은 무조건 내 주변에 사람을 그렇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정말 내가 간 국가가 바뀐다고 해서 나에게 바뀌는 점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 받은 자극과는 달리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믿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생활들이 저에게는 정말 익숙함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익숙함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워홀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특별할 것이라는 환상을 깨부시세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행을 가세요. 이것도 이제 익숙함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녹아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게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환상, 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도착한 순간부터 출국하는 그날까지 정말 재밌고 늘 신나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찬 그런 일상을 보낼 거야 라는 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워홀도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뭐 다를 거 없고요. 그냥 오히려 이제 그쯤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나 여기 잘 적응했네, 나 그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좀 스스로를 도닥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것인데,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워홀을 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한국에서와는 다른 것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나 즐길 거야, 그냥 여기 와서 정말 좋은 추억, 새로운 사람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얻고 싶은 게 명확하게 된 순간 남들이 어떠한 식으로 자신의 워킹홀리데이를 해나가던 나는 그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난 내 자신이 참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워홀을 포기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여기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만큼 일이 잘 풀리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비교가 쉽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오는 순간 사람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약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호막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그때일수록 나와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내 자신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더 내가 여기 왜 왔지? 워킹홀리데이를 왜 하려고 했지? 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죠. 오늘은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갈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 져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패드 불빛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 추천을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빠이빠이.